이제 본격적으로 에디터블 폴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맥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박스나 스피어, 실린더 등의 기본 형태를 에디터블 폴리로 변형하고 그 각각의 사용되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물체를 변형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인터페이스를 조금 변형해서 화면을 더 크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터블 폴리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커맨드 박스를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구성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하는데, 가능하면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기능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의 오른쪽에 박스를 클릭하고 탑뷰에서 클릭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정중앙에 만들어지게 한 후에 다시 떼고 높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높여서 높이값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 퍼스펙티브 뷰를 보면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고, 첫 강의에서 확인한 것처럼 세그먼트, 각, 엣지의 수를 이렇게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일단 퍼스펙티브 뷰만을 확대해서 확인하고 여기서 돌려서 확인합니다. 이 상태에서 모디파이어 뷰로 가보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에 관한 수정을 다시 모디파이어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확인했던 부분이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것을 에디터 폴리의 기능을 이용해서 변형하고 쪼개고 선을 추가하고 면을 합치고 하는 기능들을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에디터블 폴리로 변형해 줘야 됩니다. 변형할 때 이 박스에 오른쪽 클릭하고 에디터블 폴리를 클릭하셔도 되고, 오브젝트를 클릭한 사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컨버트 투 눌러서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니까요. 저는 보통은 이 박스까지 가지 않고 보통 그냥 오브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변형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변형해 보겠습니다. 변형하면 이렇게 오른쪽 창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 폴리 아래 플러스를 눌러보면 이렇게 버텍, 엣지, 보더, 폴리곤,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 엣지, 버텍, 폴리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들이 이 세 가지 하위 메뉴 안에 각각의 기능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엣지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폴리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보셔서 엣지 페이스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실제 이게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실제 안에 엣지, 면을 직접 보여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엣지를 클릭하고 엣지의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실 때 엣지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엣지가 추가로 선택이 됩니다. 이쪽으로도 마찬가지, 이쪽으로도 마찬가지. 이 선택하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강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손에 익숙할 때까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하나 내가 선택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자유롭게 빨리빨리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선택한 후에 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엣지를 누른 상태에서 중요한 저희가 가장 많이 쓰게 될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수가 고정되어 있을 상황에서 저희가 이 면수를 어떤 오브젝트 변형하기 위해서 추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엣지를 나눠줘야 될 일이 있는데, 나눌 때 오른쪽 기능에 보시면 커넥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커넥트, 연결할 엣지를 선택을 하고 커넥트를 누르면 이렇게 사이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다 하나로 돌려서 이 전체 면을 다 돌려서
통과하는 엣지를 추가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전체 엣지를 다 선택을 하고 커넥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번거로운 작업이 되기 때문에 맥스에서는 그것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메뉴를 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엣지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링을 선택하시면 그 엣지를 포함해서 쌓이는 모든 엣지를 한 방에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링을 누르고 다시 커넥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방에 원하는 기능을 실행해서 한 방에 원하는 곳에 엣지를 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Z를 눌러서 출사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엣지를 클릭하시고 링을 선택하시고 전체가 선택되시고 커넥트를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기능이 커넥트 기능입니다. 매우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고요. 아주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기능들은 캐릭터를 만들 때든 어떤 제품 모델링을 할 때건 모델링의 필수적인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기능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가 필수적입니다. 그 기능만 사용해도 얼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엣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커넥트를 알아보았고요. 챔퍼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챔퍼. 가장자리에 2개의 엣지를 선택합니다. 하고 챔퍼를 클릭하시고요. 챔퍼를 클릭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챔퍼가 존재합니다. 챔퍼를 클릭하시고 클릭하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여기 엣지에 갖다 대면 이런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신 후에 위로 올리면 엣지를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면을 나눠줍니다. 가장자리를 정리하거나 어떤 모서리를 다듬을 때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도 어떤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각 엣지를 모두 같은 기능으로 나눠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엣지를 생성해서 쪼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기능이 챔퍼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챔퍼 옆에 세팅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챔퍼 앞에 보면 세팅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챔퍼 기능창이 새롭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챔퍼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결과를 떼자마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사이에 들어갈 엣지 수를 확인하고 엣지를 넣음으로써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부품을 만들 때 모서리가 부드럽게 만들어져야 될 경우에 이렇게 챔퍼의 중간에 엣지를 추가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모양이 되었을 때 OK 버튼을 누르고 완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챔퍼 기능이고요. 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이지만 엣지에서보다는 페이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페이스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스로 가서 원하는 페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선택한 페이스에서 다시 extrude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명령을 실행하고 누르면 면을 추가시켜 줍니다. 면을 추가시켜 주면서 밀어내는 기능이죠. extrude가 그런 영어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밀어내면서 추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우스를 밀지 않고 당겨 주시면 안쪽으로 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extrude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몇 가지 기능을 계속해서 확인한 후에 실제 적용되는 모습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마찬가지로 세팅 박스를 열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결과를 확인하고 OK 클릭해서 완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모델링의 형태가 계속해서 변형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처음에 결정하고 만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현재는 지금 설명을 위해서 무작위로 어떤 형태를 변형하고 있지만, 독자께서 만들고 싶은 모양이 있다면 그 모양을 실제로 분석하고 어떤 곳이 어떻게 면이 나눠져야 되고 어떤 곳에 더 많은 면이 추가돼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그곳에 면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을 선택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익스트루드 실행하면, 자, 이렇게 면이 추가됩니다. 근데 여기서 면이 추가되는 모양이 조금 원하는 모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이게 축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축은 로컬 축과 세 가지 그룹을 선택하면 이 그룹을 선택한 모든 면의 중심으로 선택했던 원래 위치에서 세 개의 면에 다 전체 평균의 중심을 잡아서 밀어내게 됩니다. 그 축을 중심으로. 그리고 로컬 누르면 각 면의 방향, 각 면이 가지고 있는 방향, 수직의 방향이겠죠? 그래서 각 면이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밀어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각 면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보면 바이 폴리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 폴리곤은 세 개 선택한 것을 각각 따로따로 분리시켜 줍니다. 이렇게 각 필요에 따라서 기능에 다르게 해서 원하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에 따라서 설정을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선택한 면에서 모두 하나씩 추출하기 위해서는 바이 폴리곤을 클릭하시고 그룹된 것을 전체 평균값으로 밀어내기 위해서는 그룹, 그 다음에 로컬, 전체 면을 한 번에 밀어내긴 하지만 로컬 축, 즉 면의 수직이 된 방향으로 각각 밀어내면서 면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로컬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OK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에서 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벨을 알아보겠습니다. 베벨은 익스트루드와 마찬가지 기능인데요. 마찬가지 기능이지만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어서 면을 추출한 이후에 그 최종 면의 크기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로 만들어진 면에 다시 폴리곤을 선택하고 베벨을 클릭하고 올려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면 그냥 면을 추출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인 면의 크기, 면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세팅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서트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서트를 클릭하시고 면을 선택하셔서,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직접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시죠? 면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인서트는 클릭한 면에 면을 면 안으로 밀착해서 평행하게 면을 추가시켜 줍니다. 엣지를 면이 추가되는 것이면서 엣지를 추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면을 안쪽으로 밀어대면서 생성시켜 줍니다. 이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인서트를 하시고요. 다시 베벨로 면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다시 익스트루드로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부품이 될 수도 있고 액자가 될 수도 있고 창문 틀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이곳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서트, 베벨, 다시 인서트, 다시 익스트루드,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모양이든지 사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는 박스, 구, 실린더, 기본적으로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형태는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도 마찬가지, 사람의 눈도 마찬가지. 분석을 해보면 결국 어떤 특정한 규칙적인 모양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 기능들은 실제로 한 번씩만 사용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능의 활용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요. 기능 자체의 어떤 쓰임새, 기능 자체의 사용법 자체는 단지 한번 클릭하고 한번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3D 툴이 제공하는 3D Max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간편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모양의 어떤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할 건가는 온전히 그 모양을 얼마나 잘 분석하고 있고 그 모양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딜리트를 누르고 모두 삭제하시고요. 다시 가셔서 모든 것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하고 다시 클레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린더를 만들고요. 자, 이렇게 실린더를 만들고 바로 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에디터 폴리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위쪽 면을 클릭하시고 아까 활용했던 인서트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의 인서트 기능을 선택하셔서 인서트 합니다. 다시 베벨 기능, 그 다음에 다시 익스트루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인서트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게 어떤 모양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제 머릿속에만 있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한번 어떤 모양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텍스를 선택하고 아랫부분을 선택해서 다시 스케일을 조정해서 아랫부분을 줄여봅니다. 자, 스케일, 무브, 로테이트는 첫 강에서 해보셨죠? 자, 버텍스를 선택하고 스케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이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고 링 선택해서 전체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커넥트 하겠습니다. 커넥트하고 다시 스케일로 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곳을 선택하고 루프 선택합니다. 그래서 루프 선택해서 둘러서 선택을 전체 하고요. 아까 링하고는 같은 기능이면서 링하고는 선택되는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챔퍼로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또 전체 선택하고 챔퍼 합니다. 다시 한번 챔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다시 챔퍼 합니다. 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오브젝트는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어떤 형태, 분수대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변화를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몇 개의 기능만을 가지고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 봤습니다. 자, 필요한 기능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을 만드는데 어떤 많은 기능을 복잡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학습한 10개 남짓한 기능만 가지고 복잡한 모양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다시 활용해서 이런 모양에는 이런 기능을 써봐야겠구나, 이런 모양을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면을 쪼개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내가 선택한 다 만들어진 엣지, 어떤 추가된 면, 그것을 다시 삭제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줄여내고 싶고, 이렇게 많이 쪼개놨습니다. 제가 지금 이 다음 기능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챔퍼해서 나눠놨는데요. 자, 이번에는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원하는 모양이 아니거나 또 너무 복잡하거나 그래서 줄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번에도 다시 링 셀렉트 하고요. 자, 링 셀렉트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버튼으로 클릭할 수 있지만 실제 저는 지금 현재 단축키를 쓰지 않고 일일이 클릭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스에서는 훨씬 더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엣지를 누르고 링 방향으로 Shift를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링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상 작업을 많이 익숙해지다 보면 이 버튼까지 가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프를 누르고 엣지 누르고 루프를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누르고 바로 그 방향에, 그 안에 있는 엣지를 Shift 키 누르고 루프 방향으로 클릭하면 한 방에 선택이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축키의 활용도 많은 부분 사실 단축키를 새롭게 만들어내라고 애를 쓰는데요. 실제로 많이 하다 보면 실제 단축키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맥스가 제공하는 것만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단축키는 아주 필요한 몇 가지 외에는 실제 작업 속도의 차이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단축키를 써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모양을, 형태를 하나하나 잘 보면서 정확하게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작업해서 모양이 흐트러지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정밀하게 보고 만들어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것이 더 수정이 적게 되기 때문에 더 완벽한 모델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딜리트를 누르면 삭제가 되지만 이렇게 뚫려서 삭제가 되면 제가 원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고 리무브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있죠. 이 부분입니다. 리무브를 클릭하면 삭제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엣지를 삭제하고 리무브를 눌러서 엣지는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버텍에 가보면 버텍스는 남아 있습니다. 버텍스가 남아 있으면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이 결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버텍스가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은 유지되면서 면이 깨져 보이죠. 그래서 다시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버텍스까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리무브를 클릭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 자, 이러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엣지를 없애는 방법, 그리고 다시 한번 링, Shift 누르고 링 선택해 보겠습니다. 링. 그 다음에 컬랩스를 이용해서 이 면을 하나로 합쳐 보겠습니다. 있던 엣지가 그 자리에서 삭제되어지는 게 리무브라면, 컬랩스는 두 가지 엣지, 이렇게 선택된 엣지들을 하나로 합쳐줍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컬랩스를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이렇게 컬랩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분만을 하나만 선택해서 컬랩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텍스를 선택해서 원하는 곳의 모든 부분을 선택해서 컬랩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곤을 선택해서
컬랩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생성하는 기능이 존재하고 삭제하고 없애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지만 원하는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박스를 선택합니다. 자, 이제 아주 많이 사용되진 않는 기능이지만 실제로 필요에 따라서 많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능입니다. 폴리곤 선택하고요. 폴리곤에서 힌지 프롬 엣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힌지는 경첩이죠. 경첩. 선택한 면을 힌지 프롬 엣지 다시 선택한 엣지로부터 힌지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곤을 마지막에 다시 선택한 이 엣지로부터 힌지 역할에서 면을 추출해냅니다. 문이 열리듯이 이렇게. 그리고 또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문이 열리듯이.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의 장점은 다시 세팅을 누르고 자, 이 안에 힌지 기능에서 열리듯이 만들어진 이 안에 세그멘트 값을 넣어주고 직접 보면서 이렇게 세그먼트 엣지를 추가해서 요런 사실 이 기능이 아니고서 이 모양을 만들겠다고 하면 굉장히 고된 시간을 들이게 되겠죠. 공을 들여야 되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익스트루드 하고 이쪽 부분은 버텍스나 엣지를 컬랩스 하고 익스트루드 하고 로테이트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번에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에이털 폴리 기능은 사실 특별한 기능이 아닙니다. 오브젝트를 나누고 면을 추가하고 면을 합치고 버텍스를 합치고 엣지를 쪼개고 이런 기능이 전부입니다. 그 말은 오브젝트를 만드는 과정은 그 과정 자체가 그 단순한 몇 가지 기능으로 하는 과정이 전부입니다. 면을 자르고 면을 선택해서 면을 자르고 엣지를 자르고 엣지를 자른다는 말은 그 면도 같이 잘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엣지를 자르는 거나 면을 자르는 건 같은 겁니다. 근데 엣지를 자름으로써 면을 쪼개는 거죠. 그리고 버텍스를 합치고 또 버텍스를 이동하고 조각하고 비슷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폴리곤을 추가하고 다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까 해봤던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하고 이런 기능의 연속입니다. 더 이상의 기능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챕터가 진행되면서 이제 이런 기능이 익숙해지면 이 기능을 더 활용할 수 있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기능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능들은 사실 이 기본 기능에서 추가되어서 도움을 주는 기능이지 절대적인 기능은 아닙니다. 사실 이 절대적인 기능은 지금 말한 몇 가지 기능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한 번에 변형하고 휘거나 할 수 있는 모디파이어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 기능 자체도 사실 애니메이션이 아니라면 없어도 충분히 모델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몇 가지 기능만 가지고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진 몇 가지 기능을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 지금은 아주 간단한 박스를 변형한 것은 되게 많이 있죠. 뭐 핸드폰일 수도 있고
그것도 복잡하지 않은, 그리고 의자, 책상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를 활용한 컵, 컵도 종류가 많죠. 뭐 형광등, 컵, 볼펜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형을 변형할 수 있는 모양들을 자꾸 연습하면서 이 기능들을 익히시면은 이 다음 챕터로 가서 좀 더 복잡한 모양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캐릭터를 만들 때는 캐릭터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조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이나 이 교재를 활용하면서 기능만을 이해하는 게 다가 아니고, 기능은 이런 기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더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은 어떤 물체를 볼 때마다 이 물체는 그 기능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구나, 예전에는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어떤 형태의 연속이구나, 이렇게 붙여보면 되겠네, 그런 상상을 계속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 또한 이 기능 몇 개를 외우고 활용해보고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구나 라는 것보다는 실제 습관을 들여서 어떤 그 모양을 이렇게 분석해보고 하는 연습을 하는 가이드가 되기를 더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UV 맵을 할 텐데요. 그거는 모델링을 마치고 모델링에 어떤 이미지를 입혀야 될 때 이미지를 입히게 한 좌표가 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3D 작업 중에서 가장 지루하고 창의적이지 않은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단 교재를 많이 활용하시고요. 교재 활용하시면서 많은 오브젝트 만들어 보시면서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